드디어 내일이 상견례 날이네. 잘 보여야 할 텐데 걱정이다. 언제 TV 보니까 상견례 하다가 양가 부모끼리 싸우기도 하더라고.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럼 괜히 중간에 낀 자식들만 힘들잖아. 요즘 자식이 결혼만 해준다고 해도 고맙다고 할 세상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싸워버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니까 나도 그런 얘기 듣긴 했어. 그래도 엄마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예비 시댁분들도 그런 분 아니야. 저번에 뵀을 때 얼마나 소녀 같으셨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 상견례 하면 상대편 자식 칭찬만 하라고. 그래야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다고 말이야. 그 말도 맞다. 나도 우리 효성이 칭찬만 해야겠다. 아이, 효성이 칭찬이야 많지. 회사도 성실하게 다니지. 어린 나이에 능력 인정받아서 승진도 빨리 됐지.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좋지. 무엇보다 우리 딸을 제일 많이 아껴주잖아. 그런 면에서 100점 신랑감이야. 엄만 가만 보면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보는 눈빛이랑 오빠 보는 눈빛이랑 되게 다른 거 알아? 가끔 볼 때 좀 서운해질라 그래.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 봐.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만 반겨주는 건 아니지? 나 그럼 진짜 서운해. 넌 이 와중에도 질투라고 그러니? 원래 내 자식 배우자를 아껴줘야 그 배우자가 내 자식을 더 아껴주고 그러는 법이야. 그게 삶이 지혜란다. 너도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잘해줘. 그럼 돼. 하긴 그 말도 맞네. 암튼 우린 상견례 잘 마칠 것 같아. 엄마 아빠도 그렇고 예비 어머니 아버님도 성격이 둥글둥글 좋으시니까. 그치, 너도 이쁨 받는다며. 그럼 됐지. 그나저나 그게 좀 걸려. 네 아빠 출장 갔다가 바로 상견례장으로 와서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늦어버리면 아무리 사전에 설명을 했다 해도 은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 잘 설명드렸지? 그럼 이해하니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던데? 그렇게 말해주셨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최대한 일찍 올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어. 너무 늦으면 식사하시는데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어, 나도 아빠한테 말해놨어. 아빠도 최대한 빨리 오겠다 하더라고. 그래, 그럼 일찍 자. 내일 오전에 출발한다며. 어, 엄마도 잘 자. 내일 봐. 우리 딸이 벌써 결혼을 한다니 이제야 좀 믿어지네. 아유, 보톡스를 좀 맞을 걸 그랬나? 피부에 주름이 너무 졌네. 첫인상이 중요한 법인데. 내일 딸한테 화장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아유, 은근 긴장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음 날 상견례장. 오, 먼저 와 계셨네요.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효성이 왔어? 안녕하세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지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전 효성이 엄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효성이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저희가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출발한 걸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어제 출장 갔다가 오늘 끝나고 바로 와서 좀 늦거든요. 그래도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다 그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럼요. 이미 얘기 다 듣고 왔는걸요. 근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오셔서 어떡해요. 일이 바쁘신가 봐요. 무슨 회사 이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이사님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나 봐요. 아, 중요한 안건이 잡혀서요. 원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요즘 회사에 중요한 일이 많이 생기네요. 그렇군요. 제 주위엔 죄다 대기업 이사들밖에 없는데 거의 놀고 먹는 것 같아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사님이 출장까지 간다니까 더 놀랐고요. 뭐 회사마다 다른 거겠죠. 그래도 여태 회사를 다니시는 거 보니 능력이 꽤 좋으신 모양이지요? 예,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여태 회사를 다니고 있네요. 말 들어보니까 직장 다니던 또래 친구들은 다 은퇴했다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남편은 아직 돈을 버니 고마운 마음이죠. 집에만 있는 거보다야 회사에서 뭐라도 하는 게 낫죠. 저도 이른 나이에 은퇴하고 너무 적적해서 사업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몸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서 시간도 잘 가고 외로움도 덜하더라고요. 그 사업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했겠어? 당신은 그 사부인 문 앞에서 뭐 그런 말을 해? 뭐 어때? 상견례가 원래 그런 자리잖아. 안 그래요, 사부인? 아, 예,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요즘 서울에 집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외식 사업으로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상호명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유명한 음식점이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예, 사부인 오시면 특별히 할인도 해드릴게요.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괜히 사부인이라고 자리 따로 마련해주면 그거 눈치채고 컴플레인 걸 손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식당이 좀 가격대가 나가는 식당이에요. 요새 잘 나가는 식당 특징 보면 아예 값이 비싸거나 아예 값이 저렴하거나 둘 중 하나라잖아요. 저희는 고급화 전략을 택했거든요. 되게 의외인 게 저희처럼 어느 정도 경제력 갖춘 중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20, 30대 젊은 층이 오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많이들 방문하더라고요. 아, 얘기가 너무 샜네요. 암튼 가격이 1인당 10만 원은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물론 할인한 가격이고요. 굳이 사부인한테 돈 받을 필요는 없지. 사부인 걱정 말고 그냥 오세요. 저희가 최고급 코스 요리로 대접할게요. 아, 네, 감사하네요. 꼭 가볼게요. 어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기분이 나쁘지? 이래서 상견례 때 싸운다는 건가? 아휴, 그래도 우리 딸 봐서라도 기분 나쁜 티 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자. 그래야 우리 딸이 순조롭게 결혼하지. 아, 그런데 저희도 재산 공개했으니까 사부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신혼집을 어디에 구하고 혼수는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애들은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구해본다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쉽나요? 부모가 도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도와야 맞죠.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물론 사돈어른이 이사님이시니까 자각이 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서울 전세 사는 집도 많으니까요. 저희는 월세인데요. 서울 전세도 아파트 평수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갈 수도 없어서요. 나중에 남편 은퇴하면 시골 가서 집 짓고 살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아니고 월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요즘 누가 월세에 산다고. 엄마, 왜 그래? 월세 사실 수도 있지. 서울에 월세 사는 사람 많아. 그리고 외국에서도 월세로 사는 사람이 대다수고, 향후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래. 넌 가만히 있어. 외국이랑 여기랑 같아. 한국은 무조건 집을 사야 성공한 거야. 전세도 봐줄까 말까 한데 월세라고? 아유, 이사인데 주말까지 일하는 거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별 볼 일 없는 회사 이사라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월세 사는 거고. 예, 넌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니? 아빠가 이사님이라고 하면 끝이야? 별 볼 일 없는 회사 이사님이 월세 산다고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걸 감쪽같이 속이니? 네? 제가 언제 속였다고. 저 사부인,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월세 사는 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저희 그래도 딸 결혼시킬 여윳돈은 따로 마련해 놨거든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딸이 딱히 속인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아, 됐어요. 더 들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당연히 월세 사는 게 문제죠.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기에 그 나이에 월세를 살아요. 요즘 신혼부부도 전세를 사는 마당에 어떻게 월세를 가당치도 않네. 더 얘기할 것도 없네요. 아니, 본인들이 월세 사는데 돈 모아놔봤자 형편없이 모아놨겠죠. 전 저희 아들 월세집 사는 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없었던 걸로 하죠. 여보, 일어나. 아이, 그래도 벌써 일어나면 어떡해. 그, 어떻게 준비했는지 일단 얘기나 듣고 일어서자고. 여기
그 여윳돈이라는 게 얼마죠? 구체적인 금액을 들어야 저희 아들 결혼시킬 수 있을지 판단이 돼서요. 네? 아니, 애초에 둘이 좋다고 해서 결혼시키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만약 조금 모았다 하면 이 결혼 반대하시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상호간에 결혼 허락은 마쳤다고 생각했는데요. 맞아요. 다들 대체 왜 그래? 애초에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나랑 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한다 했잖아. 그땐 알았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지금 장모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고 있는지 알아? 누가 상견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꺼내. 장모님 죄송해요. 어머머, 누가 장모님이야.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랬지? 기업이랑 기업이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대기업이 곧 쓰러져가는 중소기업 상대해주는 거 봤니? 너 이렇게 기우는 집안에 장가가잖아? 하루 네 고생길 시작이야. 나이를 저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월세 사는 거면 그동안 경제관념이 없어서 펑펑 써댔거나 아님 집에 빚이 많거나 그 아니면 돈 자체를 적게 못 낸 건데 너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지희 너 어쩌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자고 한 거니? 왜? 니네 집 빚 갚아줄 백마탄 왕자님이 필요했던 거야? 그럴 작정이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그래도 여자치고 정년까지 우리 아들 닥달 안 하고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뻐해줬더니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면 어떡해? 아유, 까딱했다가 사기 맞을 뻔했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기를 쳤다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 월세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어머머, 얘 뻔뻔한 것 좀 봐. 이제 다 들키니까 모른 체하기 전략 쓰는 거니. 처음 봤을 때부터 여우 같다고 생각했는데 맞나 보네. 아무튼 이 결혼 무효야. 무효. 아, 다들 뭐하고서 있어. 얼른 일어서지 않고. 이미 얘기가 이렇게 된 거 그냥 마무리하시죠. 어차피 바깥 사돈도 안 온마당에. 아, 이렇게 일어서면 어떡해. 자리 다 마련했구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닐세.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보이고. 제인아도 일어서자. 아빠한테도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해야겠어. 일단 가방 좀 챙기고. 잠시 후.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요 앞에 차 댈 곳이 없어서. 근데 다들 어디 가세요? 여보, 어디가? 한창 식사 나올 시간 아니야? 어, 여보 왔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윤 이사님 아니세요? 윤 이사님이 여긴 어쩐 일로? 이사장님. 아니, 이사장님이 여기 왜 계세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알다마다. 요즘 일 같이 하는 사장님이야. 전에 얘기한 적 있었지? 이번에 신생기업이랑 협력해서 신제품 만드는 프로젝트 들어가게 됐다고. 그 첫 번째 기업이 여기 이사장님 회사인데 잠깐 여기 계신 거 보니 설마 효성이 아버님 되세요? 에휴,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대요? 그러게 말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야? 저분이 누군데?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아이, 그 이번에 대기업 투자 유치받았다고 했잖아. 그 기업 이사님이셔. 아? 그럼 저분이 대기업 이사님이시라는 거야? 아니, 약간 중소기업 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사가 주말에 일하는 거 보고 지레짐작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마침 제 남편이 때맞게 와줬네요. 게다가 업무적으로 얽혀있는 사이라니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네요. 아니, 그럼 아니라고 말을 하셔야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리고 대기업 이사가 무슨 월세에 살아? 대기업 이사면 다달이 받는 돈이 상당할 텐데. 다 끝난 마당에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에도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끝낼 땐 끝내더라도 상호간 오해는 없어야 되니까 설명드리자면 이 아파트 아시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신다니까 이 정도 아파트는 들어봤을 테고. 이 아파트는 상위 3%만 살 수 있다던 아파트. 아, 여긴 돈 있어도 못 들어가던 데라 하던데? 설마 여기서 사세요? 예, 뭐
여기 아파트 매매로 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또 껴야 되고 그럼 남편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월세로 들어가는 대신 남은 돈으로 가평에 3층 단독주택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 집 지어지면 거기로 이사할 예정이고요. 이제야 설명이 좀 됐나요? 참, 상견례란 자리가 이렇게 피곤할 줄은 몰랐네요. 대사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줘야 된다니. 이런 식이라면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 집이랑 인연이 아닌걸. 제 딸은 제가 잘 설득시킬 테니까 그쪽은 아드님 잘 설득시키세요. 웬만하면 딸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제 딸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보여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보, 이만 가. 더 보고 말 것도 없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집 가서 설명해 줄게. 지희야, 얼른 가자. 당신 뭐하고 있어? 우리 회사 거의 저분 때문에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아, 뭐라도 해봐줘. 남편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네, 잠깐만요. 사부인, 제가 좀 실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아직 식사도 나오기 전인데 얘기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희야, 많이 놀랬지? 미안하구나. 내가 오해를 했어. 다시 얘기 좀 하자, 어?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우리 월세 사는 거 맞는데요, 뭘? 어디 그쪽처럼 서울 자가 사는 집안으로 잘 구해보세요. 사부인, 거기 좀 서보세요. 예? 저기, 이사님,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 안 사람이 실수라는 바람에. 일단 집 가서 와이프 얘기 좀 들어야겠네요. 우리 다음에 볼 일 있으니 그때 얘기하죠. 지희 너도 이만 가자. 지희야, 이대로 가는 거 아니지? 오빠, 일단 내가 이따 연락할게. 잠시 후.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아니 면전에 대고 누가 재산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막 하고. 진짜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아빠는 왜 말리지도 않았어? 아,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그러게 난 결혼할 와이프 부모님 뭐 하는지도 제대로 안 알아봤어? 최소한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는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알았음 내가 이렇게 실수할 일이 있었겠니? 아무튼 답답해 죽겠어. 당신 때문에 다 망했다고. 이번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혹시나 나 안 좋게 보고 해지하면 어떡해? 윤희사 입김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윤희사 마음 돌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 다 망했다고.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상견례만 제대로 맞췄어도 재계약은 따놓은 당상인데 어디 그것뿐이야. 그 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었잖아.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그 정도 수고도 못 해줄까? 당신은 자식 인생뿐 아니라 내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빠뜨린 거야. 알아? 아, 시끄러. 오버 좀 하지 마. 지금 당장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마음 돌려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어. 지금은 저렇게 갔지만 지희개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면 결혼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딸 가진 게 죄인이란 말도 있잖아. 쥐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딸이 시집간 집에 하대할 수 있겠어?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겠지. 아이 그러니까 이미 그 기회가 떠나버렸잖아. 당신이 무슨 수로 마음을 돌려? 지희개도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절대 그럴 일 없다니까 그러네. 두고 봐. 내가 무조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게 만들 테니까. 너 굳이 지희 찾아가서 울며 불며 매달리지 마라. 그럼 더 우습게 보는 법이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뭘 알아서 해. 작년에 때도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엄마를 무슨 수로 믿어? 믿으라면 좀 믿어.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많아? 남자가 돼가군. 어쩜 저렇게 배포가 작은지.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 보자마자 자기 재산을 자랑하더니 우리 월세 산다니까 바로 결혼 못 시키겠다 했다 이거지? 나 들어갔을 때 한창 그 신랑이 버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니까.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놓고선 당신 대기업 이사라고 하니까 바로 태도 바뀌는 거 좀 봐.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쎄했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남자 부모님이라니까 난 끝까지 예의를 갖추려고 했다고. 근데 우리 딸한테 자기들을 속였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삿대질까지 하잖아. 부모가 보는 앞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없었으면 얼마나 막대했겠어. 지희야, 엄마가 이때까지 너 하고 싶다는 거 한 번도 말린 적 없지?
근데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어. 아무리 효성이 사랑한다 해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해. 나 그런 인성 가진 사람들한테 너 시집 못 보내.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니? 지금이야 대기업 이사라는 거 알았으니까 막대할 순 없겠지만 나중에 만약 우리 사정이 좀 안 좋게 되면 얼마나 무시라겠니? 저런 집에 시집가면 너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렴, 어? 나도 아까 화내는 모습 보고 많이 놀라긴 했어.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부모님 직업을 꼬치꼬치 캐물었나 싶더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래서 그냥 기업 이사님이라고 했는데 월세 산다 하니까 바로 사기쳤다고 뭐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저, 근데 엄마, 나 오빠 너무 많이 사랑해. 솔직히 오빠만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오빠도 아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 자기 부모님이 그럴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도 바로 결혼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고, 오빠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려고, 그 김에 그분들 실체가 어떤지도 좀 보고 싶고. 파혼을 할 때 하더라도 후회나 미련은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보다 보니 괜찮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해, 속상하게. 여성이가 그렇게 좋아? 어, 정말 좋아. 아까 그 모습을 봤는데도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어? 여보,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이지만 당사자는 지이니까 그렇게 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휴, 알았어, 그럼.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주기야. 알았지? 알았어, 그건 약속할게. 너무 걱정 마. 나도 정말 아닌 건 구분할 줄 알아. 다만 이대로 헤어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1시간 후, 안방. 그냥 마음 같아선 당장 헤어지려고 하고 싶은데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네. 강제로 헤어지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지희도 뜻하는 바가 있겠지.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지금 이대로 헤어지면 후회할 것 같다고. 지금까지 그래도 기다려보자고.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저쪽에서도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할 순 없을 테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랑 지희가 또 얽힐 생각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지희가 상처받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어차피 겪어야 한다면 지금 겪는 것도 나쁘지 않지. 또 그런 걸 겪어야 지희도 심적으로 완전히 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지희도 괜히 마음 불편해. 알았어. 근데 참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그렇게 만나? 그 회사지? 사장이 너무 옛날 마인드라 의견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한. 어, 솔직히 난 이 회사 선정하는 거 반대했는데 다른 이사랑 친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투자받은 뒤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고 그저 우리 비위 맞추려고 접대만 공들이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재계약은 안 하려고 했거든. 벌써 다음 달이 재계약이네. 근데 상견례장에서 다 보고 참 세상 좁아.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좁네. 이래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될 줄 알아? 일주일 후, 카페. 어머, 지희야. 일주일 전에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다? 오는데 차가 막히진 않았지? 에이, 우리가 데려갈 걸 그랬나 보다. 아직 운전할 줄 모르는 거야? 차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편해서요. 계속 보자고 하셨다면서요? 오빠 통해 전해 들었어요. 아, 아유,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너무 아쉬워서 할 말도 많았다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은 계속 사귀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지희 너가 참 똑똑한 것 같아. 일면만 보고 바로 아니라고 단정 짓는 아가씨들도 요즘 꽤 많잖아. 근데 지희 넌 그러지 않고 우리 효성이 여전히 결혼할 상대로 봐주는 게 어찌나 고마운지. 지희야,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솔직히 결혼하기로 한 사이에 서로 경제적인 그런 건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물은 거였는데 서로 의사가 잘못 전달됐는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절대 월세 산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좀 의아하긴 했지. 꽤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월세에 산다고 하니까 이 숨겨둔 빚이라도 있나 싶어서. 솔직히 빚 정도는 사전에 말을 해줘야 되잖아. 빚도 다 상속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지. 니들 사이 갈라놓고 그럴 생각 꿈에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나 보자고 한 거야. 우리 진심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오빠한테 바로 헤어지자고 안 한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마 부모님 월세 산다고 파혼하려고 하는 비상식적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치. 그럼 그런 비상식적인 부모가 어디 있다고 나 참.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도 헤어지라고 하셔?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때 존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거든요. 당신들 의견보다 자식 의견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그럼 재계약도 문제 없겠지? 아무리 우리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일은 일일 뿐이니까. 그치? 아니면 너가 말 좀 잘해주면. 아, 모르셨구나. 응? 뭘 몰라? 내가 모르는 게 있니? 저희 아빠 곧 은퇴하시잖아요. 이번 달 안에 은퇴하실 것 같은데요? 하긴 다른 업체에 그걸 굳이 알릴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저희 아빠 은퇴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빚이 계속 불어나서 이래저래 좀 힘들거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갑자기 은퇴는 왜? 그리고 빚이라니? 그런 말 없었잖아. 빚 얼마 있냐고 물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 정도면 오래 일한 거죠. 이제 제 월급으로 빚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해외 이곳저곳에 유학을 많이 다녀서 등록금이 엄청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 감당이 안 되셔서 대출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게 쌓이다 보니 점점 불어났고요. 어쨌든 저 때문에 진 빚이니 이젠 제가 갚으려고요. 그래도 한 달에 150씩 갚으면 되겠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달에 150씩 갚아나가야 된다는 소리야? 사귀는 동안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서로 자산 공개할 때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때는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빠도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그게 맞는 거고? 아니, 그럼 그 말은 순 빈털털이란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짐작했던 게 맞네. 하긴 이상하다 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은데 그렇게 틀렸을 리가 없다니까. 참 어이가 없어갖군. 그럼 곧 은퇴하는데 그렇게 폼을 잡은 거고 빚이 잔뜩인데 비싼 아파트에 살았던 거야? 아주 최악이네, 최악이야. 한 집안 말아먹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집이네.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그래놓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 이 양심이라곤 쥐뿔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머리채를 잡아요? 그동안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당연히 잡아야지. 어디서 가난한 주제에 우리 집을 넘봐. 에이, 그때 제대로 끝냈어야 되는데 또 사기에 휘말리고 말았네. 누굴 탓해? 날 탓하지. 다신 네 얼굴 볼 일 없도록 해라. 너도 다신 얘 만나지 말어. 알았어? 먼저 갈 테니까 확실히 끝내고 와. 엄마! 잠시 후. 머리는 괜찮아? 말릴 틈도 없이 엄마가 머리채를 잡는 바람에. 뭐 그러실 수도 있지. 근데 오빠 너무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 그래도 좀 말려주지.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빚 얘기도 그렇고 달에 150씩 나가는 거면 큰 돈인데 왜 그런 돈이 있다고 말을 안 했어? 유학 몇 번 갔다는 얘긴 들었지만 빚내서 학비 마련했던 소리도 처음 듣는데. 굳이 다 지난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정도는 내 월급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 결혼해서도 오빠한테 부담 지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안심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아버님 은퇴하시는 말은 왜 안 했어? 이번 달 말에 은퇴하시는 거면 미리 알았을 텐데. 그럼 따로 모아두셨다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거야? 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돈 그냥 엄마 아빠 쓰라고 드려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둘 힘으로 결혼 준비해보자고 했잖아. 아무래도 아빠 은퇴하고 집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이리저리 신경 쓸 일도 많을 테니까 부담 좀 덜어드리고 싶네. 그래도 상관없지? 우리 모은 돈으로도 충분히 웬만한 월세집 정도 얻을 수 있잖아. 외곽으로 가면 전세도 가능하고.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달라져? 나 저번에 인사드리러 갈 땐 분명 너 앞으로 적금 들어둔 거 있다고 결혼 준비할 때 보태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갑자기 못 준다니. 그리고 월세? 요즘 누가 월세에서 산다 그래? 아, 외곽은 더 못 나가. 난 쭉 서울에서 살았단 말이야. 서울 아닌 곳에서 사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아, 이래서 엄마가 상대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구나. 혼인 사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네. 뭐라고 했어 지금? 혼인 사기? 대체 뭐가 사기인 건데? 결혼하기 전에 다 말해줬는데 그게 혼인 사기야? 그러는 오빠는? 오빠 부모님이 상견례장에서 상대 집안 돈부터 따지는 분들이란 거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그것도 솔직히 사기 아닌가?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거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 하신 거잖아. 아버님 어차피 은퇴하면 이사도 아닌 거고 그럼 우리 아빠가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잘 보일 일도 없는 거고 아직까지 네 유학비 빚져 있는 상황인 거면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거고 그나마 네 혼인 자금으로 모아놨다는 돈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못 쓰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너희 부모님까지 부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게다가 나는 월세 살거나 서울 아닌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땐 설마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였네. 너 이러려고 그냥 계속 만나자고 한 거야? 나한테 빌부터 살려고? 우리 집은 20억짜리 서울 아파트니까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결국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그래도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는데 역시 아닌 건 아닌 거네. 뭐라는 거야? 내 말에 대답이나 제대로 해.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냐고. 아니, 내가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오빠한테 왜 빌붙겠어. 나도 엄연히 직장 있고 모은 재산도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얘기 다 끝났네. 그럼 여기서 끝내자. 어? 헤어지자고? 그래. 내가 빌부는 게 싫은 거 아니야. 그럼 헤어져야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머니랑 똑 닮았네. 난 처음에 오빠 어머니 보고 오빤 되게 착한데 어머니는 어쩜 저렇게 계산적이실까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네? 참나. 야, 결혼하는데 누가 계산기를 안 돌리겠냐? 애초에 너가 2번씩이나 돌린 게 문제였지. 그래, 그냥 여기서 끝내. 나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네 부모님 부양까지 짊어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그래, 끝내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누가 할 소리를. 그날 저녁 집.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난 너가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효성이랑 데이트도 하고 그러기에 그냥 계속 만나는 줄 알았어. 계속 만나긴 했지. 난 그게 궁금했거든. 오빠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님 다른 생각하고 있을지. 근데 거짓말 좀 하니까 바로 정색하더라고. 물론 내 입장에서도 비디따하면 놀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속았다느니 빌붙으려는 거냐느니 그런 소린 안 할 것 같은데 오빠도 자기 엄마처럼 바로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확실히 깨달았어. 절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경험해보는 게 100배, 1000배 나을 때가 있지. 우리 딸 현명하게 잘 처신했어. 그래, 우리 딸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속상했지. 효성이까지 그랬다니 나도 좀 놀랐네. 볼 땐 되게 순해 보였는데. 그 집안 내력인가 봐. 겉으로 보기엔 순진해 보이는데 엄청 속물인 거. 물론 결혼이 현실이라지만 그래도 상대 마음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결혼이잖아. 무조건 조건만 봐서 하는 결혼이라면 난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 그래, 그런 결혼은 당장은 만족스러울지라도 오랜 못 가. 우리 딸이 잘 결정한 거야. 우리 딸, 앞으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럴까? 오랜만에 스테이크나 썰러 갈까?
그 왜 한강공원 보이는 집 있잖아. 거기? 그래, 거기 가자고. 집에서도 별로 안 먼데. 거기 간 지도 한참 됐네. 좋아. 한 달 후, 남편 회사. 그래도 아는 이사한테 돈 좀 찔러줬으니까 이번 계약도 무리 없을 거야. 아마 계약서 도장을 그 이사가 찍으러 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시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하다 말어? 안녕하세요. 아니, 정 이사님이 여긴 어쩐 일로 은퇴하신 거 아니었어요? 누가 은퇴래요?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또 너무하신 게 있던데.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돈을 찔러준답니까? 그거 걸리면 바로 징계예요. 그래도 그 이사가 자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왔죠. 모름지기 계약이라는 건 상호간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보기도 했고 그동안 한 성과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우리 회사 투자금을 야금야금 늦었더라고. 별다른 성과도 없이. 그래놓고 이사들 구워 삶으면 뭐합니까? 그 이사도 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일 뿐이에요. 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 금방 망합니다. 어쨌든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죠. 예?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돈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돈은 그 이사가 직접 준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회사는 당신 회사랑 지금도 앞으로도 계약할 의사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이만. 아니 정 이사님 잠깐만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시댁. 그러니까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야? 아니 분명히 저번 달에 은퇴한다고 했는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모양이던데. 그리고 빚 있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내 학비도 아직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벤츠 E클래스를 어떻게 타. 저번에 타고 온 차도 그 정도 급이 아니었는데. 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같이 들었잖아. 이번 달 안에 은퇴 확정이라고 빚까지 있다고. 그니까 대체 이게 무슨... 내가 전화해볼게. 그래, 어서 전화해봐. 여보세요? 우리 딸이 지금 샤워 중이라서. 어머님이세요? 오랜만이네. 상견례장에서 보고 처음 얘기 나누는 거지? 그 사이 목소리에 좀 힘이 빠졌네. 그래도 잘 지내지? 네. 어머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아버님 저번 달에 은퇴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매달 150씩 갚아야 되는 빚도 있는 거 맞죠? 아파트도 이사 오신 거고요. 어?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어? 우리 남편이 일 잘만 하고 있고 지희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도 그런 빚은 없는데. 그런 빚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 아파트에서 살지도 않았지. 그리고 아파트도 뭐 가평에 집 다 지어지면 이사할 거긴 한데 아직 예정엔 없는데. 무슨 꿈이라도 꿨나 봐. 에?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휘 좀 바꿔주실래요?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글쎄, 여기 지휘 휴대폰에 저장된 거 보니까 너 번호를 개쓰레기 속물로 저장해 놨는데 이 정도면 안 받고 싶어서 저장해 놓은 수준인데.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사이잖아. 끝난 마당에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지. 지금 거짓말한 거 알았다고 사이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헤어진 계기가 거짓말을 해서인데. 그런 거짓말 안 했으면 파혼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되돌려야죠. 어머님도 저 좋아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처음엔 너 좋아했지. 우리 딸 아껴주는 게 보여서. 근데 그게 다 속물에 근거한 애정인 걸 알았으니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난 마당에 무슨 관계를 되돌린다 그래. 우리 딸 지금 괜찮은 남자 새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딸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고 썩 꺼져. 뭐라고요? 글쎄 새 남자를 만났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럴 수가 없는데. 너도 만나면 되잖아. 네 엄마 맘에 쏙 드는 여자로. 근데 그 여자가 널 좋아해 줄지 모르겠다. 그 여자도 눈이란 게 있을 테니까. 옆에 여자도 있으면 전해줘라.
그 얼토당토 없는 눈 낮추지 않으면 아들 평생 혼자 늙어 죽어야 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고작 20억 아파트 갖고 유세 떨지 말고. 알았지? 나이만 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머, 이 아줌마 말하는 거 좀 봐. 옆에서 듣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진짜 망했네. 이제 어떡할 거야? 지 다른 남자 생겼대. 어떡할 거냐고. 지가 헤어져놓고 왜 내 탓을 해?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잘 알아보라고 그랬지. 너가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질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왜 그런 줄 모르겠어? 다 우리 시험하려고 그런 거잖아. 이제 다 망했어. 회사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우리 아들도 괜찮은 대로 장가 못 가고 20억짜리 아파트 사느라 빚도 잔뜩 졌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왜 다들 나한테 그래? 누군 이럴 줄 알고 이랬어? 나도 답답해 죽겠다고. 1년 후. 남편 말로는 그 뒤로 전 예비 사돈 집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투자를 못 받아서 결국 망하고 그에 따른 빚이 불어나 2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월세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빚을 갚느라 온 가족이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전 예비 사위는 딸한테 자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몇 번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었고 딸은 질릴 대로 질려서 휴대폰 번호를 아예 바꿨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딸은 얼마 전 1년 동안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했는데 외모도 멀끔하고 일도 성실히 하고 말도 착하게 하는 멋진 청년이더라고요. 저와 남편 모두 마음에 들어 허락을 했고 벌써 다음 주면 상견례 날짜네요. 상견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은 되지만 예비사위를 보니 부모님도 참 인품이 좋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상견례가 화기애애하게 잘 끝나서 우리 딸 결혼까지 순조로웠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